우리나라에서는 약국하면 주로 병원에서 처방전을 들고 가는 곳으로 생각하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필요한 약을 돈을 주고 받아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간단한 감기약이나 두통약, 연고 같은 일반 의약품도 구입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약국에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처방약을 받기 위한 것이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이 제한적이라 그런지 우리나라 약국 가면 병원과 관련되었다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약국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 일본도 처방전을 취급하는 조제 약국을 떠올리면 병원과 관련되었다는 느낌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또 다르게 떠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드럭스토어이죠. 시청자 여러분도 일본에 자주 오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드럭스토어에서는 약을 비롯해 화장품, 생활용품, 식품, 차파, 심지어 문구류까지 다양한 상품을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처방전을 취급하는 조제 약국과 함께 운영되는 드럭스토어 매장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의 드럭스토어 하면 완전 조그마한 종합마트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왜 이들 일본 약국 체인 기업들이 점포수를 계속 늘려가며 점점 거대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코코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약국 기업들이 점포수를 늘려가며 점점 거대해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먼저 일본의 드럭스토어는 전국 곳곳에 안 보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본의 지방 소도시에서도 지하철역 주변으로 드럭스토어가 몇 개나 있을 정도로 드럭스토어 점포는 아주 많습니다. 드럭스토어 점포수가 많은 이유는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인구 중 약 30%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이로 인해 약국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드럭스토어가 많은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법인 기업이 약국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는 조제 약국은 병원 옆에 한두 개씩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대형 약국 드럭스토어가 많이 보이고 눈에 띄죠. 일본의 유명한 체인 약국들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저렴한 약품 가격과 다양한 서비스, 심지어 의료 상담까지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개인 약국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마치 우리나라의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 앞에 개인 가게가 마주한 상황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대형 약국 체인점들은 빠르게 새로운 지역으로 확장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데 개인 약국들은 제한된 자원과 인력으로 이 거대한 물결에 맞서야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일본의 약국 운영에 대한 규제는 복잡하고 허가 절차도 어렵습니다. 새로 약국을 개업하려면 전문적인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약사와 등록된 의료 인력이 상주해야 하므로 높은 관리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제 약국들 또한 법인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합니다. 법인화된 약국들은 더 많은 매장을 운영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 법인 약국들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점차 취급하는 품목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약뿐만 아니라 화장품, 가공식품, 생활용품, 주류를 판매하게 되었고 심지어 최근에는 고기는 물론 야채도 팔고 안 파는 게 없는 게 없을 정도로 품목이 다양해졌습니다. 이렇게 대형화된 약국 법인들은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집니다. 이러다 보니 작은 약국 기업들은 점점 큰 기업에게 인수되면서 기업들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매장 숫자가 마치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매장처럼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사람들은 이 드럭스토어를 이렇게 좋아할까요? 바로 그 이유는 편의점보다 저렴하면서도 일반 마트보다 덜 붐비는 곳이라서입니다. 또한 상시 쿠폰을 발급하여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트나 편의점 대신 가는 곳이 드럭스토어가 될 정도로 마트와 편의점의 경쟁 상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규모의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기업들이 드럭스토어를 인수하며 점포를 늘리고 매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높이기 시작했죠. 최근에는 24시간 운영하는 드럭스토어도 생겨나고 있어 편의점 대신 드럭스토어를 향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드럭스토어가 간편식까지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은 식품을 사는 김에 약품과 화장품, 심지어는 생활용품까지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고객 1인당 평균 구매 금액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일본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감기약이나 두통약, 파스 등은 인기 만점으로 인식되면서 점점 매출이 확대되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일본에 여행 왔을 때 약국에서 이것저것 사가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면서 이런 약들이 최근에 면세 품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면세 품목으로의 지정은 드럭스토어 체인의 엄청난 매출 확대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일본의 드럭스토어들은 이제 단순한 약국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점점 더 거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드럭스토어 체인 마츠모토 키요시와 코코카라라는 회사가 합병하면서 3,440개의 점포로 매장수 1위 기업으로 등극하게 되었고 현재 웰시아 약국 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온그룹 또한 매장수 3위 그룹 츠르아 홀딩스를 2027년까지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조만간 다시 이온그룹이 약국 체인점 1위 기업에 등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계 4위 그룹인 스기약국 또한
조제 약국 기업인 I&H를 매수하면서 드럭스토어 업계의 거대화 경쟁이 과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이런 대형 드럭스토어 체인점이 등장할까요? 오늘은 일본의 약국 체인 기업들이 점포수를 계속 늘려가며 점점 거대해지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올리브영과 같은 매장을 보면서 드럭스토어가 우리나라에 등장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일본과 똑같이 대기업들이 이 시장을 다 장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현재의 약국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대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게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이 점에 대해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댓글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